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다시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아왔던 한동훈 검사장을 사실상 직무 배제시키고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취임 이후 계속 갈등 관계였죠. 그랬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두 사람 나란히 참석한 회의에서 대통령이 서로 협력해서 개혁 완수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법 기술을 부리면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윤석열 총장 얘기하는 것 알 수 있죠. 이번에는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 아시죠? 한 매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서로 유착이 된 그런 내용이 한 기업인의 녹취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면서 불거졌고요. 그 사실과 관련해서 그 매체 기자는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지금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입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으로 보내면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뭘 노린 걸까요? 한번 패널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저도 상당히 그 기사를 보고 네. 이 사실이라면 네.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녹취가 있고 네.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강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네.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네.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네. 본다면 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감찰이라든가 네.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그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 추미애 장관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서정 변호사, 먼저 궁금한 게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 부산 고검 차장검사죠? 예. 그 전에 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검에서 이제 그 옛날에 중수부장, 반부패 부장으로 있다가 예. 고검의 그 차장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좌천이죠. 그렇죠. 예. 고검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연수원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 이제 법무연수원의 그 위원은요. 예. 아무런 이게 실권이나 실제 그 보직이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거의 검찰로서는 이제 뭐 수사권이나 아무것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자천보다 더 심한 자천이죠. 이제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검찰 업무에서는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왜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요. 한동훈 검사장이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검 차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낸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결국 이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나섰기 때문에 감찰 결과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형사 일부에서 수사 중에 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 결과도 보고 두 개를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법무부 감찰이 현재 법으로 가능하게 돼 있죠? 네, 그 법무부 내부 훈령에 작년 10월에 조국 장관 아마 조국 장관일 때인가 아마 그 즈음에서 이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감찰을 하게 되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법무 감찰을 해서 그 한동훈 검사장의 이제 비위가 예. 이제 발각이 되면 그것이 이제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검찰 수사 중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에도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위가 사실이 드러나면은 뭐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예. 이제 내부에서 징계, 뭐 가장 무겁게는 뭐 해임도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예. 지금 감찰이 자꾸 나오는데 그 전에 또 감찰권 가지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의견이 갈랐던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이죠. 예, 예. 이렇게 감찰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 그 공직사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검찰도 이런 사정기관 감찰할 때는 뭐 이 조직 내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경찰이 비위가 있다고 해서 뭐 행안부에서 이제 나서서 감찰한 그런 규정도 없고요. 그 선례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검사의 비위는 원래 대검에서 검찰 자체 내에서 이제 뭐 감찰하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제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래도 이제 우회적인 메시지는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 감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검 입장에서는 물론 훈령이 당연히 도입이 됐지만은 좀 약간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 내지는 검찰에 대한 지나친 개입 아니냐 이런 갈등 양상인데요. 예. 뭐 저는 뭐 검사장이든 아니면 검찰총장이든 뭐 비위가 있으면 당연히 뭐 감찰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맞고요. 특히 이번에 검언 유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검사장이라도 당연히 감찰은 하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담당 수사팀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현재 검사장에 대해서 핸드폰을 압수수색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소한의 범죄 소명은 거기서 확보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지금 전문수사자문단이 소집돼서 이제 이 기자와 이제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요건 좀 지켜보고 예. 좀 감찰에 나섰어도 사실은 됐을 텐데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뭐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노골적인 감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어떤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찰은 필요했지만 저는 좀 약간 너무 서두른 느낌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서둘렀다. 네. 양문석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어쨌든 이제 결국 세 군데서 감찰을 합니다. 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고, 법무부 감찰이 들어갔고, 사실상 그 현안에 대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불신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법 기술을 부리고 저 기술을 장난으로 이 해석을 해보면 법 가지고 장난치지 마 윤석열 총장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예. 어쨌든 며칠 전에 대통령이 협력에 대한 부분들 검찰 개혁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당부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가 서로에게 절제하면서 지금 그 표현을 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게 감찰 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서 2대1로 나온다거나 그 어느 쪽이든 3대 빵으로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쪽이든 2대1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퇴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서정 변호사, 일단 지금 추미애 장관은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뭐 약간 서두른 것 같다라고 김한규 변호사 얘기하지만 워낙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세 가지 의문을 예. 판넬에 적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이거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만큼 과연 이게 검언 유착에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가 이런 게 의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 방송에서 녹취한 걸 보면 뭐 기자가 검사장과 이게 친분을 과시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한동훈 검사장과 또 다른 그 기자들이 부산에서 대화할 때 녹취록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전에 전혀 자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관계 안 한 것처럼 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툼이 있는데 과연 이게 증거가 있는가? 검언 유착의 실체가 이 첫째 의문이고요.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김한규 변호사도 말했지만 중앙지검의 형사 1부에서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하면서 한동훈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그 수사 결과를 좀 보면서 해도 되는데 과연 이게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바로 감찰 들어간 예가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의문이고요. 그러기 마지막으로 일단 검사에 대한 감찰은 1차적으로 대검이 가지고 그다음에 대검의 감찰이 신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의 감찰이 윤석열 총장이 영향을 못 미치는 독립돼 있어요.
이 말은 이게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대금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는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하고 그거 안 됐을 때 이게 법무부가 해야지 법무부가 이게 1차적으로 바로 감찰 들어가는 거 이게 맞는가? 이런 세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 변호사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저는 이제 그 공수처 출범 앞두고 윤석열 총장 흔들어서 어떤 이게 권력 수사를 막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까지 저는 이게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요? 네. 저는 사실은 뭐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패널에 쓴 그 내용은 이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인데 그 개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무부가 개입해야 되는 아주 그와 같은 어떤 변정법적인 과정에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개혁으로 보면 사실은 말하자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고 검찰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개혁인데 또 그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스스로가 자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난제가 있고 기존의 문화가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되고 문화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소 말하자면 불안정성이 높고 긴장성이 높다라는 것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지금 월요일 날 그 협력해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3일 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3차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1차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1차전은 지난 1월에 검사 인사를 둘러싸고 이미 한 차례 세게 붙었죠. 그러다가 이제 총선 지나고 다시 이번에 한명숙 총리 사건을 사건 조사 배당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지다가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좀 국민이 보기에도 우려할 정도로 갈등으로 치달으니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불거졌단 말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오늘 발언했다는 파사 현정에 저는 방점이 좀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파사 현정이 불가 용어거든요. 근데 이게 살을 이렇게 악한 것을 깨뜨리고 이제 바른 것을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이 목적이 저는 7월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7월에 검찰의 2차 인사가 있고 공수처 출범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놓고 목전에 두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대한 마지막 그 어떤 개혁에 대한 어떤 그 빌미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압박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힘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와 그다음에 그 첫 출범하는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다시 본인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까지 소집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직무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변호사님 의견에 같이 합니다. 저는 좀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이 조급증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오히려 더 명분을 후퇴시키는 또 그런 어떤 우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사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합시장 패널들 의견을 이렇게 쑥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공정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 쪽에 이렇게 의견을 좀 전하는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압박하도록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완전히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죠?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이 칼을 뽑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국회 법사에 가가지고 검찰에 순치된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뭐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파사 현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에 가장 국민들이 그 박수를 보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 식구 감색이라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그 검찰 내의 검사들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엔 윤석열 총장답지 않게 빌미를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누구보다 가깝다는 건 잘 알죠. 그렇다면은 처음에 감찰했을 때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평소 윤석열 총장은 일선 수사 검사들을 존중하겠다. 근데 지금 중앙지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지금 의견을 예를 들면 그 해당 기자도 그렇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큰 빌미를 줬다. 오히려 정정당당했다면 그 일선 수사팀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실질적인 감찰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폈더라면 저는 이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국면 자체는 제가 보건대 추미애 장관은 지금 칼을 뽑았다는 요인 중에는 스마트폰도 압수수색해가지고 들여다봤을 거란 말이죠. 여러 정황들도 나름대로 저는 감지를 하고 있지 않나. 과연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대응을 할 건지 윤 총장은 또 다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인지 저는 그것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 매우 궁금한데 일단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대응을 결정을 할까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감찰 지금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정말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는 뭐 아무런 죄와 꺼리낌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윤 총장의 또 의미 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이건 굉장히 또 탄력이 붙는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